지가 밑에 있고 천이 위에 있는 게죠. 천지비례입니다. 천지비입니다. 비라고 합니다. 비는 여기서는 이제 비색이라고 이제 비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려운 표현을 하면 막힐 색자. 비색, 막힌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통하지 않고 막힌다, 비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표현에서는. 그럼 뭐 우리가 간단하죠. 높은 자는 스스로, 높은 하늘은 스스로 높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땅은 스스로 낮아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하늘의 뜻을 받드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가 완전히 쪼개져서 하늘과 땅이 만나지 않으면은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서 자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비의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윗사람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를 낮출 줄을 몰라서 스스로 높아버리고 아랫사람은 밑에서 윗사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윗사람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래서 전혀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교감이 없음으로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일단은 그럼 천지비괴의 그 괴사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괴사는 지천택괴하고 그 거꾸로 생각하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천택괴의 괴사를 들으셨으니까 괴사와 이제 단사, 단전 들으셨으니까 쉬울 겁니다. 비괴의 점사는 이렇습니다. 묘하게 좀 해석하기 힘든 구절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 제가 보는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 비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가면은 비는 사람이 사는 도리가 아니다라는 정도로 넓게 생각하기로 하십시다. 비는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다. 비인, 사람 사는 도리가 아니다. 군자의 일에 이롭지 않다. 군자의 일에 이롭지 않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 이랬고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단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않아서 만물이 통하지 못하고 위와 아래가 사귀지 않아서 천하에 하늘 아래 나라가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다. 하늘 아래 나라가 없답니다. 천하무방이라고 합니다. 하늘 아래 나라가 없다. 음이 안에 있고 양이 밖에 있으며 부드러운 것이 안에 있고 강건한 것이 밖에 있으며 소인이 안에 있고 군자가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인의 도가 자라나고 군자의 도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시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군자 밖으로 나가 있고 소인은 안으로 들어와 있고, 큰 것은 이게 나 쪽이니까 큰 것은 가고 작은 것은 들어왔고, 안은 부드럽고 밖은 강하고, 자라나는 것으로 얘기하면은 음이 자라나서 양이 몰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밑에서부터 이제 주역의 변화는 밑에서부터 일어나니까 밑에서부터 음이 쫙 자라나 올라와서 양이 밖으로 밀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군자의 도리는 사라져가는 상황이고 소인의 도리가 커 나오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바로 비괴입니다. 나라나 사회 조직으로 얘기한다면은 소인들 어떤 특수한 그릇 용도밖에 그릇 용도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뭐 그릇 아닌 그런 불기의 군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한 발이 될지 몰라요. 종발 같은 사람들이 대접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 아니 군자,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불기의 군자까지는 안 바란다고 그래요. 불기, 참 모든 데 두루 통할 수 있는 불기, 이런 군자, 어떤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불기 인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시다. 자공이라는 공자 제자도 군자는 그릇으로 자기를 다루지도 않고 그릇으로 갖고 가지도 않고 그릇으로 대접받아서 안 된다는 이런 취지의 불기란 말을 하니까 자공이라는 제자가 물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군자가 불기라면.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합니다. 너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자공이 또 물어요.
자공이란 제자가. 그럼 물은 무슨 그릇입니까? 그러니까 호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호련이라는 것은 아주 종묘 같은 데서 제사 지낼 때 쓰는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너는 그릇은 그릇이지만 그래 조그만 종발은 아니고 아주 그래도 귀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귀한 그릇이라는 것도 굉장히 칭찬한 겁니다. 자공한테. 우리가 참 불기 군자라는 것,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고 국가의 큰 목재라니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적절하게 그릇으로서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가 자공이 공자의 공문 10철 중에 하나죠. 공문에서 10분의 뛰어난 제자를 얘기할 때 공문 10철이라고 합니다. 10철 가운데 하나인 자공도 그릇이 아닌 군자라고 평가받지는 못했어요. 너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주 보배로운 호련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그릇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릇만 돼도 좋겠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종발만한 사람이 대접 역할을 한다든가, 이게 문제는 거죠. 그러니까 소왕대래 뭐라든지, 대왕소래죠.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거꾸로 안을 차지하고, 높은 자는 스스로 높아서 낮은 자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낮은 자는 스스로 낮아버리고 만나지 못함. 이렇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만나지 못하면 만물이 이 안에서 소통될 수가 없고 창통될 수가 없고, 조직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한 가지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해서 천하무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아래 나라가 없다. 천하무방. 왜 무방이 있어요? 왜? 위아래가 안 만나는데 어떤 조직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 국가 존립의 근본 요소, 나라나 조직의 근본 요소가 바로 위아래의 만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인의 도가 자라고 군자의 도가 사라지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괴를 보고서 군자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이 상황, 천지비의 상황, 위아래가 전혀 만나지 않아서 국가가 제대로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덕을 검소하게 하고 검약하게 한다는 겁니다. 단속을 하고. 그래서 복록을 받아서 영화롭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잘못된 조직이나 세상이 정말 콩가루로 어지럽게 돌아갈 때 출세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런 세상에서 복록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대단히 부끄러운 것이라고 보죠. 그 논어에도 나옵니다. 원헌이라는 제자가 공자한테 묻습니다. 헌문치라고 하는 대목인데, 공자가 대답하기를 방무도 곡치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잘 다스려져도 벼슬아서 복록을 받아먹고 봉급 받아먹고, 나라가 잘 안 들여졌는데도 나가서 또 봉급 받아먹는 거, 그렇게 아무 때나 세상에 나가서 그냥 빌붙어가지고 봉급 받아먹는 거, 그게 바로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빅괴의 효사 중에 9오, 요 5번째 효가 효의 효사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것은 또 계사전에 공자 말로 해설이 또 이제 부연 설명이 있기 때문에 볼만합니다. 9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휴비라고 그랬습니다. 휴는 이때는 쉴 휴자죠. 휴게실이라고 할 때. 이때는 그친다는 때입니다. 휴비는 비를 그친다. 비색한 것, 꽉 막혀 있는 것을 이제 그치게 한다라는 뜻으로 봅니다. 정자나 주자나 휴비. 휴식, 쉴 휴자도 되고 그친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색함을 그치게 한다. 대인이 길하다. 망할까 두려워하여 총생하는, 빽빽하게 이제 우거져서 나는 뽕나무에다 붙들어 맨다 그랬습니다. 뽕나무에다 붙들어 맨다. 재밌어요. 휴비, 기망 개우포상이란 말이 있어요. 망할까 걱정해서 그냥 떨기져서 나는 이제 물이 져서 나는 뽕나무에다 붙들어 매놓는다. 도망갈까봐 이제 붙들어 매놓는 걸 얘기해요. 아주 기망 개우포상이라고 나옵니다. 망할까요? 뽕나무에 총생하는
뽕나무에다 붙들어 맨다. 요 자리를 이제 이것만 보면은 비가 쭉 가서 비색해서 막히는 상황이 여기에 가면 어느 정도 그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휴비예요. 그런데 이 비는 거꾸로 쭉 나가면서 태로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역의 순환. 이게 여기서는 휴비입니다. 비색함이 어느 정도 멈추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표를 보면 비교에 이제 그 비에서 태로 간다는 그런 의미를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표는 경비입니다. 기울 경자입니다. 이건 휴고, 경복, 경비는 주석을 내리기를 경복이라고 봅니다. 엎을 복자 있죠? 이건 덮는다고 할 때는 부로 읽고 엎는다고 할 때는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복되는 거 맞자가. 경비라는 것은 비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비가 이제 기울어가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비가 쭉 나갔으니까 이제는 엎어지는 겁니다. 비가 끝나고 태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조짐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게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역의 어떤 그 이치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비색함이 기울어져 뒤집어지는 것이니 앞에서는 맥히지만 뒤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상에서 말하기를 비가 끝나면은 맥힌 것이 오래돼서 끝나게 되면 그것도 기울어서 엎어지게 마련이니 꼭 비색한 것, 꼭 막히는 것이 오래 갈 리야 있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비에서부터 태로 나아가는 전기가 이미 여기서는 일어난다고 하죠. 여기서는 일단 그치고 이제 그치니까 비 상황이 이제 그치고 그 다음에 엎어지는 거죠. 여기서 엎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비의 맥힌다라는 상황에서부터 다시 통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 태와 비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태에서는 비로, 비에서는 태로 계속 순환하는 어떤 세상의 도리, 인생의 도리 같은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역이 그래서 돌고 돌아서 좋습니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비교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